그러면 연준은 경기 침체를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연준은 경기 침체를 원한다. 골디락스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조금 지표 좋아졌다고. 물가는 떨어지고 인근 상승률도 둔화되고 야 역대급 최저 실업률이다. 골디락스 좋아할까 연준이? 금리가 지금 크게 올렸기 때문에 언젠가는 금리를 낮춰야 돼. 그러면 골디락스대로 쭉 가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명분이 있을까? 자, 미국의 이민자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준은 정치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리고 인기가 없는 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 연준 의장이 말을 하는 인기가 없는 정책은 금리 인상이죠. 근데 금리 인상 말고 또 미국 내에서 인기가 없는 정책이 하나 있어. 이민자 정책. 이민자를 받고 싶지 않아 해. 지금 보면은 미국의 최대 정치, 사회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이민자 정책이.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멕시코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 자, 불법 이민 재선에 걸림돌 대라. 바이든 멕시코 국경 첫 방문. 지금 바이든이 당선되고 이후에 멕시코 국경을 첫 방문을 했죠. 자, 이게 보시면은 미국인들은 이민자를 받고 싶어 할까? 아니면 이민자 받는 거를 싫어할까? 자, 한국으로 한번 해볼게요. 한국, 우리 코인이슈 가족분들은 이민자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인이슈는 한국 이민자,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 고지식한가? 보수적이어서 그런가?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은 안 해요. 긍정적으로 생각은 안 하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 코인이슈가 살고 있는 지역에,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계속 오래 살았으니까, 거의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이제 살다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 초등학교 다녔을 때는 동창생들이라든가 친구들이 다 이렇게 한국인들이었습니다. 국내 이렇게 한국인들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막 되게 다양한 인종의 그 어린 친구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싫다 좋다 보다도 진짜 좀 신기하기도 하고, 왜냐면 이제 내가 어렸을 때 그런 가정 뭐랄까 환경들이랑 좀 다르니까 진짜 좀 많이 바뀌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보수적이어서 그런가? 좀 아직까지는 좀 낯설고 그러면 안 되지만, 진짜 인종차별이나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좀 무섭습니다. 무섭다는 게 이제 뭐 외형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무섭다는 게 아니고 말이 안 통하는 것도 무섭고, 영어를 막 유창하게 하고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바디랭귀지라도 이렇게 좀 잘했으면은 이게 대화가 되고 이제 재밌을 건데, 또 이런 게 국내에만 있다 보니까 또 해외나 이런 것들 안 다니다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몰라 좀 어렵고 좀 막 그런 게 있어.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미국인들은 이민자 정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일자리 뺏길까봐. 썩 반가워하지 않아요. 근데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죠. 이민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지금 멕시코 국경을 그냥 불법 이민자입니다. 합법적으로 넘어온 게 아닌 불법 이민자들. 그래서 지금 뉴멕시코, 그리고 여기 지역 보시면 텍사스주, 이 두 지역이 땅덩어리도 넓고 인건비도 저렴해요.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건 뭐예요?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불법 이민자들이 미친 듯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불법 이민자들이. 그러면 여기에 사는 미국인들은 어떨까? 불만이 막 많겠죠. 불만이 여기저기서 막 나오는 겁니다, 지금. 야, 우리 불법 이민자들 나와가지고, 불법 이민자면은, 물론 다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막 와가지고, 막 범죄 저지르고, 뭐 이렇게 안 좋게 하고, 다 그런 건 않지만, 일부 특정 그런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또 미국인들끼리 또, 여기 또 공화당의 이런 의원들이 또 이렇게 여론 조성을 했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뉴멕시코주, 그리고 텍사스주, 여기서는, 바이든 정부에 대한 불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뭐라 그럴까, 언론들이 이런 것들이 안 좋아, 이야기들이. 지금 보시면 바이든이 이제
처음에 대선 공약으로 했던 게 이제 이민자들 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바이든도 이민자 출신입니다. 요거 일단 말씀드릴 건데, 바이든 재임 2년 동안 해당 그 멕시코에서 이제 넘어온 불법 이민자들만 2020년도 회계연도 기준에서 238만 명이 넘어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넘게 불법으로 이렇게 넘어오니까 기분이 나쁘지, 주민들은. 자, 그래서 지금 그 뭐라 그럴까, 트럼프 때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거니까 공화당은 이민자 정책을 반대합니다. 민주당 계열이 이제 뭐 히스패닉이라던가 아니면 아일랜드 계열이라던가 이민자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민자 정책에 우호적이고, 그러면 트럼프는 당연히 이민자 정책을 반대하죠. 타이틀 42 조치라고 이민자를 받지 말자, 불법 이민자 즉각적으로 추방하자, 이런 그 법을 바이든 같은 경우 대선 공약 때 이민자 받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요런 뭐 타이틀 42 조치 이런 것들은 없애야 되는데, 지금 멕시코에서 확대를 발표를 합니다. 조금 더 불법 이민자들 완강하게 하자, 완강하게 추방하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바이든이 이민자들 요거 미국인들 지금 뉴멕시코주 그리고 텍사스주 인구수도 뒤집어지게 많고 나라 땅덩어리 넓은 주 표심을 잃기 싫다. 이민자 유입하고 이렇게 친이민자 정책이지만 안 된다. 표심 놓지 않겠다. 다음 연도 연임해야겠죠. 자, 그래서 지금 멕시코에 와서 불법 이민자 내쫓겠다. 지금 요런 상황입니다. 자, 요런 상황이라는 거. 자, 우리가 미국 대통령들의 역대 대통령들 요런 이제 분포도 요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2023년도 지금 올해까지 총 미국 역대 대통령이 46명 중에 23명이 아일랜드계 후손입니다. 아일랜드계. 조 바이든도 아일랜드계 후손이에요. 아일랜드계 후손이 이제 여기 이분들도 이제 이민자인데, 예전에 뭐라고 불렸냐면 하얀 흑인. 미국으로 이주해온 아일랜드인들한테 안 좋은 별칭입니다. 모욕적인 별칭인데 하얀 흑인이다. 하얀 이방인, 이주자들, 이민자들. 뭐라 그럴까? 그냥 이민자니까 이렇게 좀 인종차별하는 그런 이제 모욕적인 별칭인데, 타이타닉 보신 분 계신가요? 이게 1997년도에 나왔죠. 아마 그때 그 주라기 공원 영화도 같이 나왔을 건데, 이게 아마 우리 최근에 아바타 개봉했죠. 아바타 재밌던데 꼭 보세요. 아바타 다음으로 역대 흥행 성적을 가져갔던 영화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마 3위인가 그럴 거예요. 우리 재벌집 아들, 막내 아들에서 이제 진도준 아버지가 영화 이제 이렇게 만드는데, 진도준이 뭐라 그래요? 저거 타이타닉에 투자하세요, 아버지. 돈 뒤집어지게 벌죠. 그 타이타닉. 이 타이타닉이 어떤 영화를 이제 사건을 배경으로 했냐면, 1841년도부터 1845년도까지 5년 동안 아일랜드 인구 800만 명 중에 100만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이제 감자잎 마른 병이라고 해가지고 100만 명이 사망을 했고, 100만 명이 야, 여기서 못 살겠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자. 이 이민을 간 사건이 고르타모르라고, 요런 사건들이 발생을 해요. 그때 아일랜드가 이제 누구 식민지였냐면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근데 영국인들이 어떻게 해요? 곡물 착취 뒤집어지게 하죠. 곡물 착취. 그러면서 많은 아일랜드인들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타이타닉 보시면은 배가 쭉 가다가 빙산에 딱 부딪혀가지고 배가 주저앉는 내용입니다. 그게 어디를 가던 거였을까? 미국을 가다가 배가 딱 주저앉아서 거기서 이제 많은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희생하는 굉장히 슬픈 영화입니다. 마지막에 승객들을 위해서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을 보고 아일랜드인들이 많이 오열을 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일랜드인들이 100만 명이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에 도착한 아일랜드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미국인들은 야, 이방인들 왔네? 하얀 흑인이네?
아일랜드인들은 술 주정뱅이야. 가정폭력 뒤집어지게 해. 낙인이 막 찍히기 시작합니다. 아일리시를 아일랜드인이라고 부르는데 아일리시 플루가 숙취를 의미합니다. 아일리시 뷰티가 가정폭력으로 눈에 멍이 든 여자. 그러니까 아일랜드인들이면 그냥 최하층. 너네 그냥 제일 안 좋고 힘들고 더럽고 피곤한 일들 다 하고 몸 쓰는 일을 하고 처음에 이민 딱 갔을 때 아일랜드인들이 도맡았다 그래요. 생활 환경도 그렇고 열악하고 이런 것들 각종 질병들 미치겠죠. 아일랜드인들이 그냥 다 이런 일들 하다 보니까 당연히 아일랜드인들은 사망률이 높겠죠. 그 평균 수명이 그때 당시에 40세라고 합니다. 질병도 잘 걸려 가장 더러워 피곤하고 이런 안 좋은 직업들을 일을 하면서 그래서 많이 했던 직업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군대 목숨 걸고 하는 거 그리고 경찰 그리고 뭐 소방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성이 높은 직업들을 아일랜드인들이 도맡아 했습니다. 1960년도 뉴욕 경찰 분포도를 보면은 42% 가까이가 아일랜드 출신이에요. 그 정도로 아일랜드인들이 뭐 최하층 계급이었다. 계급으로 따지면 안 되겠지만 근데 이 아일랜드인들이 그 사회 지도층으로 신분 상승을 하게 되는 계기가 생깁니다. 미국의 동부 지역에 아일랜드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동부 지역에 산업화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죠. 자,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돼. 그러면 아파트도 지어야 되고 공장도 지어야 되고 뭐가 필요할까?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노동력 아일랜드인들한테 최적화되어 있죠. 몸 쓰고 힘들고 이런 노동력들. 자, 도시 건설하고 필요한 노동력들 다 누가 맡아요? 아일랜드인들이. 그러면서 세력을 점차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뭐 동부부터 시작해서 남부까지 쭉 내려가고 아일랜드인들이 세력 확장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흑인들 노동력까지 같이 경쟁이 붙어. 근데 흑인들 노동력까지 견제하면서 동부와 남서부까지 아일랜드인들이 장악을 하고 미국에서 가장 큰 이민자 외부 그룹이 형성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아일랜드계 유명인이 샤론 스톤, 톰 크루즈 이런 분들까지 또 있었죠. 근데 이런 아일랜드인들이 미국의 최고층, 사회 지도층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또 한 단계 발생을 하는데 그 계기가 뭐냐면 전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 자, 우리가 전쟁을 해야 돼. 그럼 뭐가 필요해요? 군인들이 당장 나가서 쏴야 되는 총도 필요할 거고 포탄도 필요할 거고 수류탄도 필요할 거고 방탄조끼도 필요할 거고 이런 군수 물품들, 군수 물자들 공장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누가 만들어요? 아일랜드인들. 아일랜드인들한테는 최적화되어 있어. 자, 지금 당장 필요한 전쟁 군수 물자 생산의 주요 직책을 누가 만들어요? 누가 담당해요? 아일랜드인들이 담당하다 보니까 당연히 입김이 세지겠죠. 정치적인 입지까지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형성이 됩니다. 자, 1945년도 아일랜드인들이 어떻게 돼요? 정치인들 배출하는 사회 지도층으로 탈바꿈을 해버려. 정치인들을 배출할 수 있는. 대학 진학률이 뒤집어지게 높아. 그러면서 기존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뭐 군수물자를 만들고 했다면 이제는 앉아서 사무직. 우리 미국인들이 막 정부가 돌아가고 막 정부의 각계 정치인들도 발생을 하고 그리고 사회 지도층들 이런 식으로 아일랜드인들이 쭉 들어간 겁니다. 우리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배웠죠? 그러면서 아일랜드인들이 처음에는 야, 이민자고 막 술 주정뱅이고 남편한테 막 맞고 하얀 흑인이다. 하얀 흑인에서 지금은 역대 대통령 23명이 아일랜드계일 정도로 정치인들을 배출하는 사회 지도층으로 탈바꿈이 됩니다. 지금 미국 인구의 한 10% 가까이 한 3,100만 명 정도 아일랜드계 혈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10% 가까이 표심을 가져가는 게 앞으로 차기 연임도 그렇고 아니면 대선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표심이다.
자, 이번에 그 바이든이 이제 카밀라 해리스라고 부통령, 첫 여성 부통령이죠. 거기다가 첫 여성 아시아계 흑인이야. 부통령을 자리에 앉힌 이유가 뭘까? 바이든이. 원래 2019년도 이제 민주당 당대표 막 그 얘기할 때 카멜라가 막 바이든을 저격하고 얘기하고 야 너는 안 된다 이제 과장 못해서 그런 식으로 서로 싸웠던 관계예요. 근데 그 카멜라를 흡수를 하면서 어떻게 돼요? 야 처음 여성 부통령이다. 거기다가 아시아계 흑인이잖아. 인종차별 이런 것들 싹 가라앉으면서 유색 인종이잖아. 요런 어떻게 보면 상징성이 있죠. 그러면 요런 다양한 인종들, 이민자들 표심을 어떻게 해요? 부통령 자리에 앉히면서 민주당 표심을 확장할 수 있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부통령 카밀라 해리스가 싹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미국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이민자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미국 국민들은 이민자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그러면 지금 미국 내 이민자 정책을 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히스패닉 맞죠? 히스패닉 맞습니다. 히스패닉 표심을 쫙 갖고 왔죠. 트럼프는 어떻게 돼요? 히스패닉 안 된다. 이민자 정책 반대했지만 히스패닉 표심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부통령 딱. 지금 미국 국민들은 반대. 맞죠. 이민자 정책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공화당 애들은 뭐 노났지. 야 뉴멕시코주 봐라, 텍사스주 봐라. 불법 이민자들이 이렇게 넘어오지 않냐. 200만 명이 말이 되냐. 바이든 정부 일을 뭐 하냐. 일하는 거 없다. 계속 여론몰이를 하면서 이민자 정책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행을 할 수 있다. 자, 바이든이 대선 공약을 걸면서 이민자 정책 지금 시행한대. 미국 국민들 어떻게 생각할까? 바이든 미쳤구나. 내년에 연임 하기 싫구나. 2024년 대선에서 당연히 성적표 안 좋게 받아들겠죠. 지금 당장 이민자 정책을 꺼낸다? 그 미친 짓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미국 그 고용시장이 어떻죠? 미국 기업들이 구인 건수가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구하는데 1000만 명인데 코로나 때 은퇴자들이 400만 명이에요. 거기다가 코로나 때 사망자가 100만 명이면 지금 당장 노동을 할 수 있는 노동력들이 불과 해봤자 300만 명, 400만 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은 그럼 고용시장이 좋죠. 고용시장이 좋다는 건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1인당 거의 한 2개 가까이 일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지금 고용시장의 문제, 노동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 정부는 이민자를 유입을 해서 어떻게 해요? 다양한 노동력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민자 정책은 못한다. 왜? 연임까지도 흔들려. 자, 그러면 누가 나서야 될까? 여기서 나서야 되는 사람이 있어. 지금 우리 주식코인 투자하신 분들은 야 주식코인 투자하는데 무슨 미국 이민자 정책까지 알아야 되냐 라고 하실 건데 보세요. 이게 왜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자, 미국의 이민자 정책은 누가 하는 거예요? 백악관, 바이든 정부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민자 지금 못 받아들이는 거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었죠. 그러면 여기서 나서야 되는 거 누가 나서요? 연준이 나서야 됩니다. 코인이슈님, 연준은 중앙은행 아닌가요? 이민자 정책이랑 거리가 먼데요. 맞죠. 근데 연준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미국의 고용시장, 노동력이 부족한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자, 연준이 뭐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미국의 노동력이 부족한 이런 고용시장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금리 인상으로 금리를 왜 들어올리는데 왜? 어떻게? 지금 미국 기업들 구인이 사람을 구하는 게 1000만 명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은퇴자들 400만 명, 뭐 사망자 100만 명 이것저것 다 빼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자 보세요. 이민자를 유입을 못한다고 하면 노동력을 공급을 못한다고 하면 연준이 공급을 못하면 연준이 어떻게 돼요? 노동시장의 수요를
없애줄 수 있다면. 자, 쉽게 말하면 기업들이 구인을 1000만 명 하던 거를 800만 명, 700만 명, 600만 명 낮춰준다면 어떻게 될까? 자연스럽게 부족한 노동력도 공급 없이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연준이 뭐를 한다? 금리 인상을 한다. 금리를 들어 올린다. 자, 연준이 금리를 들어 올려. 그러면 고금리에서 기업들이 뭐부터 해요? 제일 뭐부터? 긴축부터 합니다. 야, 금리가 이렇게 높네? 회사채 발행했고 기존에 대출가 끌어안던 거 메타든 애플이든 아마존이든 기업들이 작년에 100억 썼으면 야, 좀 주머니 쪼이자.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50억만 쓰자 이번 달에는. 이번 연도에는. 그리고 100명에서 일을 했으면 야, 이거 좀 직원이 너무 많지 않냐? 금리도 높고 매출도 안 나오고 직원을 좀 감축하자.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감원이 되죠. 금리를 들어 올리면. 미국 정부가 못하고 지금 의회든 뭐 백악관이든 얘네가 못했던 고용시장을 누가 지금 이렇게 해준다? 금리를 들어 올림으로써 연준이 해결을 해준다. 연준이 경기 침체는 안 올 겁니다. 경기 침체 안 오게끔 연착륙에 뭐 도전할 겁니다. 임금 인상이 싫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실질적으로 어떻다? 연준은 경기 침체 끌고 갈 겁니다. 왜? 왜 끌고 갈까? 금리를 들어 올리고 경기가 침체돼야 어떻게 돼요? 기업들의 구인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국의 고용시장이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코인이슈님, 연준이 미국의 중앙은행인데 경기 침체를 만드는 게 말이 되나요? 자, 1997년도 한국이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을까? 물론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동아시아권 국가들이 싹 무너지면서 뭐 베트남, 태국 이런 애도 싹 무너지고 한국이 마지막에 무너진 건데 왜 무너졌을까? 1990년도 일본은 왜 무너졌을까? 그리고 경기 침체가 와서 해당 국가들이 무너짐으로써 누가 가장 큰 수혜를 가져갔을까? 재벌집 막내 아들 보면은 97년도에 IMF 딱 터지고 나서 미국에 있는 월가 금융권들 기업들 싹 다 들어오죠. 싹 다 들어와서 우리 한국에 있는 기업들 어떻게 해요? 싹 다 가져가죠. 97년도 IMF 금융위기가 얘기를 해주는 건 미국이 뒤집어지는 기업들, 진짜 지금 우리가 봐도 막 탐나는 기업들을 다 싹 다 가져갔죠. 미국 좋은 일 해줬죠. 일본도 마찬가지. 90년대 일본 싹 무너졌을 때 누가 제일 큰 수혜를 받았을까? 일본이 갖고 있었던 전 세계 1등 수출망들 다 미국이 가져갔습니다. 그때 1등 자리에 올랐던 게 인텔이고. 그러면 미국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경기 침체가 오면 얻는 것보다 실보다 뭐가 많다? 득이 많다. 이번에 고금리로 딱 들어 올린 다음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무너졌어. 무너지면 미국은 어떻게 해요 지금? 경제 성장률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 드렸죠. 경제 체력이 좋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버틸 수 있는 경제 체력이 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작년에 뭐 스리랑카 이런 뭐 외환보유고량이 좀 부족한 국가들 얘네들이 딱 무너졌네. 아시아권 국가들 기존에 달러 없는 국가들 얘네들이 딱 무너졌어. 그러면 얘네들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까? 중국한테 도와주세요 요청할까? 지금 중국 안 그래도 얘네들 지금 유동성 공급도 지금 힘든 상태인데 지방에 있는 예산안도 작년 거 지금 끌어당겨서 쓰고 있어. 그럼 현찰이 지금 제일 많이 있는 애가 누굴까? 미국입니다. 쓰러지는 나라들은 미국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오면 누가 가장 좋아요? 미국한테 좋다. 자, IMF 말씀하셨죠. IMF 누구 거예요? 최대 지주 미국입니다. IMF 이퀄 미국이에요. 돈놀이 하는 겁니다. 미국은 경기 침체 간다?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아. 실보다 득이 많다. 그러면 연준은 금리를 들어 올려서 미국의 고용시장까지 해결을 해주고 어떻게 해요? 경기 침체까지 이끌어 간다. 경기 침체 나와도 미국은 짱짱하다. 코인이슈 이런 말씀 드렸죠. 미국은 경기 침체 무조건 올 겁니다.
무조건 오는데 이게 경기 침체 왔나 싶을 정도로 회복력이 빠를 거다라는 말씀 드렸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연준은 경기 침체를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연준은 경기 침체를 원한다. 원한다. 골디락스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조금 지표 좋아졌다고. 물가는 떨어지고 인근 상승률도 둔화되고 야 역대급 최저 실업률이다. 골디락스 좋아할까 연준이? 금리가 지금 크게 올렸기 때문에 언젠가는 금리를 낮춰야 돼. 그러면 골디락스대로 쭉 가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명분이 있을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들은 어떻게 한다 지금 이제? 기업들의 구인을 할 수 없게끔 금리를 올릴 거다. 그게 5%가 됐든 5.25가 됐든 5.5가 됐든 올려놓고 경기를 침체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때 시점에 맞춰서 아 경기 침체가 들어섰군요. 금리 인하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인건비가 인상되는 거 연준이 싫어만 할까? 물론 큰 폭으로 인상되는 건 싫어할 겁니다. 왜? 인플레이션이 계속 급증하니까. 인플레이션을 못 떨구니까. 근데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에서 임금 인상이 된다? 요거는 연준은 좋아하죠. 좋아하죠. 자, 하지만 미국도 경기 침체가 오면 내년에 바이든 대선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자, 보세요. 요거는 오늘 그 멤버십에서 한 내용인데 살짝만 맛보기만 할게요. 때마침 또 질문이 나왔으니까. 2024년도 대선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겁니다. 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뭐예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는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그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로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올해 어느 시점부터는 2%가 3% 4% 올라갈 겁니다. 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나오기 때문에 3% 4% 올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에서 3% 4% 올린 만큼 미국 정부는 뭐를 할 수 있어요? 올라간 퍼센티지만큼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죠. 바이든, 트럼프 역대 미국 대통령들 3년차, 4년차 때는 유동성을 공급한다. 왜? 돈을 뿌려야 표를 찍지. 연임을 하든 공화당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든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대선으로 가면 갈수록 금리 인하가 나온다는 거고. 그리고 금리 인하랑 또 무슨 정책, 무슨 이런 일정들 같이 합쳐지면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 코인 이슈가 비트코인은 최소 못해도 1억 5천 이상 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런 것들, 요런 내용들. 그러면 미국의 뭐 제조업 그리고 이민자 정책 요런 다 이렇게 되는 시점들이 다 맞물리면서 우리 코인까지 코인 시장까지 가는 겁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에선 총 12번의 경기 침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12번 다 실업률은 전부 다 6%를 넘었어요. 그리고 근로자 임금은 3%씩 인하가 됐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실업률은 역대 최저치죠. 떨어졌고 임금 상승률은 둔화가 됐습니다. 완전 정반대죠. 무슨 말일까, 이게? 아직 경기 침체에 진입을 안 했던가? 아니면 아직 실업률이 상승하는 지점이 오지 않았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미국 시장은. 이해되셨나요? 경기 침체는 온다. 오는데 요게 꺾이는 시점과 금리 인하 시점과 맞물려서 우리 자산시장까지 같이 갈 거다.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 대선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런 내용들을 다 우리 그 멤버십 방송에서 배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왜 코인 이슈가 1억 5천 가는지 2억 가는지 상승할 건지 그냥 반감기 4년마다 오릅니다. 오를 거예요. 왜 오릅니까? 올랐으니까 올랐죠. 이유도 없고 뭐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건 내피셜이고 뭐 블랙록이 뭐 뒤에 있고 뭐 마이크로스트레이지 뭐 뒤에 막 세력들이 있고 그건 내피셜이고 이해되셨죠? 일단 요거 미국의 이민자 정책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요런 시점들을 우리가 딱 대응을 해서 요런 것들을 보고 언제 어떻게 적재적소 맞는 대책을 해야 된다는 거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 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은 미국의 이민자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이번 연도는 이민자 정책 플러스 이퀄 뭐예요? 미국의 고용시장이다. 고용시장이 어떻게 되면 따라서 우리 자산시장의 뷰가 바뀔 거다. 자, 미국 실업률 낮은데 경기 침체. 2차 대전 이후에 처음. 지금까지 14번, 12차례 경기 침체. 이런 역사적인 패턴을 깰 것이냐. 자, 미국 물가 잡다가 실업률 얼마나 오를까? 월스트리트저널 구인율 주목. 이번 연도는 고용시장이 큰 핵심이 될 거다. 자, 부통령 해리스.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